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AI 관련돼서 히스토리를 조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알렉스넷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레스넷 좀 알아보고, 트랜스퍼 러닝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르넷5하고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그 다음에 레스넷 이렇게 알아봤고요. 레스넷이 여기서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르넷5 같은 경우에는 CNN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렐루가 처음으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사용했고요. VGG는 여기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필터 사이즈가 좀 다른데, 여기서는 컨시스턴트하게 3x3로 사용해서 하고, 그 대신 심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레이어를 두껍게 쌓았더니 잘 되더라 하는 필라소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넷은 인셉션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레스넷은 그 레지듀얼 러닝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들여다보고요. 그 트랜스퍼 러닝은 제가 코드를 레스넷 기준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5개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고요. 다르게 임플리멘트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코드는 레스넷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스넷이나 알렉스넷 그런 거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알렉스넷인데, 여기 보면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사이즈들이 조금 달라요. 컨시스턴트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 그래서 여기 직접 임플멘트를 해봤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 cfa10 데이터셋으로 트레인 테스트 하는데 코드를 돌려봤습니다. 여기 콜앱에 있는 GPU를 사용해서 코드를 돌렸고요. CPU로 돌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GPU로 돌렸고, 여기 런타임에서 여기 여기에서 지금 디폴트는 여기 CPU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CPU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TPU로 바꿨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GPU하고 TPU하고 차이가 있는데, GPU는 저기
엔비디아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TPU는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그래픽 카드, G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TPU 요 V2.8로 했더니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놀라웠던 게 전에 우리가 뭐를 돌렸었죠? 그 시파10 데이터셋을 CNN으로 돌렸었나요? CNN 돌렸나요? 그때 30%인가? 그래서 레이어 100개짜리로 하니까 10% 나왔죠? 여기는, 레이어 100개짜리 그때 1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보니까 그냥 하나로 찍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면 그냥 7로 다 찍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와도 다 7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나온 거예요. 네. 오케이. Anyway. 그래서 지금 요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을 하니까 61%가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왔고요. 62%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CNN을 좀 하셨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요 코드를 좀 보면 여기 트랜스폼 리사이즈 22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알렉스넷이 224 픽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파10 데이터는 32 x 32인가 그럴 거요. 그러니까 지금 시파10이 칼라 사진이긴 하지만 이게 32 x 32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리사이징을 해서 224 x 224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배치 사이즈가 들어갈 거고 이게 32 x 32일 거예요. 저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이거를 요거를 224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텐서는 이제 텐서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케일링을 좀 해줬죠. 그때 0하고 1 사이로 리스케일링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노멀라이즈 하면 이게 아마 그 RGB 채널일 텐데 RGB 채널 각각 0.5, 0.5, 0.5 평균을 그렇게 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한다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데이터 여기 트랜스폼 할 때 요게 들어가요. 그러면 데이터를 요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가 고작업을 해주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알렉스넷에서 최종적으로 넘버 오브 클래스가 10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알렉스넷은 1000개인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클래스가 1000개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시파10이니까 넘버 오브 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넷을 만들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위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용하는데 모멘텀을 줬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부터 보시죠. 포워드 패스가 어떻게 가나. 데이터가 들어오면 피처라는 데를 통과를 하고, 그러면 인풋이 원래 배치 3by 아까 요거죠.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피처를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피처를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플래트닝을 1이라고 그러면 요만큼을 여기를 플래트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최종적으로 10개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진이 들어오면 피처 맵을 뽑고 그걸 플래팅 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시파이어가 조금 간단하니까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보면 요게 들어갈 거고요. 요게 인풋으로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드롭아웃 통과하고 여기 리니어가 저기 256 by 6 by 6이 요거고요. 다음에 요게 4096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통과하면 이렇게 나오고, 렐로 통과시키고 드롭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4096이 4096으로 가고, 렐로 통과시키고, 그래서 4096이 10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미지넷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파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피처가 이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볼루션, 렐로, 맥스플린, 컨볼루션, 렐로, 맥스플린,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맥스플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볼루션 CNN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졌으리라고 믿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컨볼루션이 이게 인풋 채널 개수입니다. 이 3이라는 게 이 3을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64개는 필터 사이즈고요. 필터 사이즈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커널 사이즈가 11이고 스트라이드가 4고 패딩이 2예요. 이게 뭘 의미하나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CNN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나를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원래 RGB 이렇게 석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패딩이 2라는 거는 여기 위에 두 개에 0 집어넣고 이쪽에도 0을 집어넣는 거 이렇게. 패딩이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에 0을 위아래 좌우로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다 제로가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패딩이 2라는 뜻이고요. 커널 사이즈가 이제 오케이 패딩은 됐다고 치고 패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224였는데 이게 패딩이 되면은 얼마가 되나요? 원래 224였거든요. 인풋이.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가 붙거든요. 제로가. 그러면 228이에요. 여기도 228.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1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1, 여기가 11.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시 보면 이렇게 사진이 RGB 채널이 있고요. 커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겠죠. 그걸 다 곱해요. 곱하고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가 몇 개가 있냐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3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줘야 될 커널이 이게 커널이 우리가 찾아줘야 될 웨이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요만큼의 숫자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요 숫자들을 대응하는 숫자들을 곱해서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숫자 하나가 딸랑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4라고 하는 거는 요 작업이 끝나면 여기로 4칸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4칸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다 끝나면 이쪽으로 4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아웃풋 사이즈가 64 바이 54 바이 55 바이 55가 나오는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풋은 지금 배치 사이즈는 생각하지 말고 인풋은 RGB 3 채널이 있고요. 각각이 224, 224가 들어왔고요. 이제 요거를 지나가면 64, 55, 5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컨볼루션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28이에요. 그죠? 228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그냥 1부터 하겠습니다. 1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2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커널 사이즈가 11이니까 처음에 1부터 카운팅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11이 돼요. 그러니까 11일 때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1부터 10일까지 요만큼 하면 이제 숫자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가 움직이니까 15가 되면 거기서 또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11 플러스 최종적으로 이게 22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총 개수를 넘버 빼기 1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운팅 하려고 하는 숫자라는 게 요 숫자가 1이면 여기가 11로 끝나고요. 여기가 2면 11 플러스 4가 되고 여기가 3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228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순 계산이죠. 228에서 11을 빼면 217 나누기 4 하면 얼마인가요? 4, 5, 20 4, 4, 16 와, 맞았죠? 55 나왔죠? 가로축으로 55가 나온 거예요. 세로축으로도 5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64개, 그러니까 지금 요 필터 하나에 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터가 6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필터 하나를 그 작업을 하면 여기가 55, 55가 나오는 거예요. 필터 하나 할 때. 그러면 필터가 여기가 64개의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64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는 토탈 몇 개냐 하면은 11바이 11바이 3바이 64 이만큼의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패딩이 뭔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패딩은 패딩이 2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제로를 2개씩 붙이고 위아래를 제로를 2개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224 바이 224인데 그게 228 바이 22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커널 사이즈가 11이라는 거는 요게 11 바이 11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11이라는 거는 필터 하나가 11 바이 11 바이 3이라는 거고요. 64는 그런 게 64개가 있다는 거예요. 필터가 64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커널 하나 하고 여기 하고 대응하는 숫자들을 곱해서 더하면 이제 숫자 하나가 나오고요. 그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스트라이드 4니까 4칸을 네, 네 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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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에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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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로 패딩을 안 하면, 오리지널 데이터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안 하고 요 오퍼레이션을 계속하면 끝에 바운더리에 그거에 대한 그 인풋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패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 패딩을 하고 남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제로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스트라이드를 4로 하기 때문에, 끝에, 남는 영역이 있어요. 그, 제로 패딩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해주는 이유는, 지금, 남는 인포메이션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팬시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남는 구석에 없게 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0부터 한 거예요. 0부터 한 거고 지금 카운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부터 카운팅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아니 거기서부터 컨볼루션을 스타트 한다니까. 거기서부터 스타트하고 이제 맨 마지막이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다 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가 1이면 패딩을 안 해도 돼요. 예. 그 CNN 오리지널 코드를 보면 스트라이드가 1이고요. 패딩이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유명한 렐루가 여기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렐루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쉐입은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하는데 커널 사이즈가 3이고요.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 얘기, 오케이. 요걸 보죠. 배치 사이즈는 무시하고 64도 무시해요. 그냥 각각의 채널마다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 55 by 55고요. 커널 사이즈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 by 3고 그러면 요 9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두 칸을 가요.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을 가요. 그러면 이때 이제 몇 개가 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카운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부터 카운팅 한다고 그러면 이게 56이 되고요. 끝점을 생각하면 3일 때 이제 첫 번째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니까, 이게 56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53 나누기 2 하면 26. 그죠? 그러면 더하기 1 하면 27이 되겠네요. 원래 사이즈가 55면 0부터 55까지죠. 0부터 55까지인데 카운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부터 56으로 인덱스를 바꿔서 카운팅을 한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카운팅이 쉽게 되는데 카운팅이에요. 카운팅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여기 스트라이드가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스트라이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요거 해보세요. 0부터 55까지 해서 카운팅 해도 돼요. 근데 1부터 56으로 해서 카운팅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7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은, 요게 넘어가면은, 여기 어떻게 핸들링 할 거예요? 제로 패딩을 해서 또, 그러면 여기 또 제로 패딩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됐죠? 예, 예.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 예, 지금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으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0부터 55 해서 카운팅 해봐요. 똑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 CNN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때 휴일이어서 비디오로 대체했죠. 어찌됐든 거기서는 스트라이드가 그 컨볼루션 했을 때 아마 스트라이드가 패딩이 없고 스트라이드가 1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카운팅 문제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왜 제로 패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무슨 뜻인지, 커널 사이즈가 무슨 뜻인지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인풋이 얼만큼 들어왔을 때 아웃풋의 사이즈가 얼만큼 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브렐루 맥스플린, 컴브렐루 맥스플린, 컴브렐루 맥스플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렐루가 들어갔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알렉스넷이 렐루라는 걸 처음 사용한 겁니다. 넌리니어 펑션. 그전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나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드롭아웃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리니어 렐로, 드롭아웃 리니어 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드롭아웃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리니어 렐로, 리니어 렐로, 리니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롭아웃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드롭아웃은 잊어버리세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질문 있어요? 이게 알렉스넷이에요. 그래서 알렉스넷을 보면 일단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VGG는 3x3만 사용합니다. 네. 224면 0부터 223이고 1부터 224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로 패딩을 하면은 4개가 더 붙지. 그러면 228이지. 그러면 0부터 227이지 원래는. 근데 카운팅을 위해서 1부터 228로 계산합니다.
1부터 55까지. 0부터 54까지. 아니, 1부터 55는 내가 카운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프팅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숫자는 맞았죠. 중간에 반올림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 계산 별로 안 해요. 계산 이거 저기 커맨드가 있어요. 요 사실 요거는 챗GPT가 써준 거예요. 저가 쓴 거 아니에요. 코드 집어넣고 그 아웃풋을 다 프린트 코멘트 처리하라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어디 있나? 계산 처음에 저는 옛날에 손으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챗GPT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어디 있는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아웃풋 해가지고 코멘트 처리된 건 챗GPT가 써준 거예요. 저가 쓴 게 아니고. 저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챗GPT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챗GPT한테 시켰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렉스넷을 알아봤고요. 여기 알렉스넷은 보면은 그 필터 사이즈가 계속 바뀐다는 그런 게 있었고, VGG넷은 3x3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3x3만 사용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코드를 짤 적에는 여러분의 프렌드가 있어요. 챗GPT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물어볼 거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챗GPT 나오고 나서는 코드 짜는 게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잘 사용을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구글넷은 인셉션 모드에 모듈이 있다고 그랬고요. 인셉션 모드 보시기 바라고. 저가 쓰는 건 레즈넷이에요. 트랜스포 러닝에서 사용하는 게 레즈넷이고요. 레즈넷은 여기 보면 여기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컨볼루션이 들어가고요. 배치놈이라는 게 들어와요. 배치놈도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로 얘기할 게 드롭아웃하고 배치놈이에요. 그 다음에 렐로 들어가고 컨볼루션, 배치놈, 그 다음에 숏컷이라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배치놈, 렐로, 컨볼루션, 배치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자기 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x 플러스 something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esidual running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 x는 디폴트 값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쪽 residue 파트를 러닝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residual 여기서 러닝하는 거는 요쪽 파트를 러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 residual running 개념도 있지만 이쪽을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좀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악영향을 좀 피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봤던 게 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킵을 하고 커넥트 한다고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블럭을 스킵하고 커넥션을 준다고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 플러스 something 파트를 배운다고 해서 residue 나머지 부분을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드상에서 보면 지금 여기 x가 여기서 얘기하는 x고요. 그 다음에 이 x가 컨볼루션, 배치놈, 렐루, 컨볼루션, 배치놈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가 스킵 커넥션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 웨이트 레이어라는 게 요 컨볼루션 배치놈 여기가 요 웨이트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렐루가 들어가고요. 그 웨이트 레이어가 컨브하고 배치놈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렐루가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그림대로 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레지듀얼 넷의 블록 하나를 의미하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드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베이직 블럭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요 하나의 요 클래스가 하나의 베이직 블럭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레이어들이 어떤 레이어를 사용하느냐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포워드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이 하나 있으면 인풋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블럭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제너레이트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포워드 메소드에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웨이트들은 여기에 있는 블럭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이런 블럭을 몇 개를 붙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코드를 보시죠. 오케이. 지금 레지넷 18 해서 넘버 오브 클래스 1000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레지넷 블럭 2222 해서 여기 1000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블럭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몇 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기준으로 봅시다. 그래서 레지넷 블럭이라는 거는 요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레지넷 블럭이라는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블럭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걸 2222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스킵 커넥션을 2개 블럭 한 다음에 하나 뭐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넘버 오브 클래스는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레지덜 블럭을 요 2222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몇 개를 쭉 시퀀셜리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붙어야겠죠. 1000개짜리.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블럭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고 넘버 오브 블럭스가 2222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클래스는 1000이에요.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넘버 오브 클래스가 어디 들어가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니셜 레이어라고 해서 컴부, 배치놈, 렐로, 맥스풀링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여기를 보시죠. 이게 이제 레즈넷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X가 나오는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컴부원, 배치놈, 렐로, 맥스풀 이게 이걸 처음에 무조건 이거를 통과하게 되었네요. 컴부원, 배치놈, 렐로, 맥스풀 이거를 통과를 해요. 처음에 보드 패스에서 그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1, 2, 3, 4를 통과를 해요. 그죠? 요 레이어를 만들 적에 아마 레지넷 블럭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요. 여기 에버리지 풀링 여기 에버리지 풀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 풀링 대신에 에버리지 풀링을 했다는 건 에버리지를 한다는 거예요. 맥스 풀링은 맥스를 찾아서 하나를 뽑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에버리지 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이제 펼쳐서 fully connected 로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1000개가 나오는 거죠. 숫자가 사진 하나당. 그래서 요거만 이해를 하면 돼요. 레이어 1, 2, 3, 4. 그죠? 그래서 레이어 1, 2, 3, 4가 요거네요. 그래서 블럭이 들어오고 블럭은 요 레즈넷 블럭이고요. 여기가 64고 여기가 2가 되고 넘버 오브 블럭이 2가 되고 스트라이드가 1이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버 블럭이 2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블록 하나를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이 위에서 정의한 기본 블럭이고 아웃 채널이 64, 넘버 오브 블럭은 여기가 두 개예요, 다. 스트라이드는 1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레이어에다가 요걸 하나하나 어펜드를 해요. 지금 요게 그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블럭이에요. 그거를 레이어로 붙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블럭들이 쌓일 거고요. 그거를 언패킹해서 뉴럴 시퀀셜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베이직 블럭을 하나 만드는 그 레시피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절히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시퀀셜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Thin and Tall Layer 할 적에도 보면은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 그거를 리스트에다 쭉 집어넣었었죠. 그러니까 리니어 집어넣고 액티베이션, 리니어 액티베이션 그걸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로 쫙 담은 다음에 그걸 뉴럴넷 시퀀셜에다 집어넣었었죠. 동일한 작업인데 단지 여기서는 그때 집어넣었을 때는 그 리니어 레이어 액티베이션 그걸 써줬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위에서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마다 포워드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좀 제가 아이디어는 좀 설명드린 것 같고 이 코드도 제가 만든 코드가 아니에요. 챗GPT가 만든 코드예요. 처음에 챗GPT가 요것만 줬어요. 요 베이직 블럭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네가 베이직 블럭 줬는데 그걸 가지고 풀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짜주더라고요.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짜준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레즈넷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레즈넷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 레즈넷이 지금 보면 사진을 보고 그거를 1000개 클래스로 클래시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잘 특화된 건데 이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넷이 보면은 사진에서 여러 가지 사진의 특성들을 잘 캡처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있는 웨이트들이 사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뽑아내서 그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레즈넷이 사진의 특성을 뽑아내는 그 피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넷을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이게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게 뭐 몇 단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00개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진이 들어가서 쭉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0개의 확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필터들이 사진의 특성을 잘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남겨놓고 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가 있겠죠. 그거를 리니어 얼마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1000개로 가는 건데 이걸 1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거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요거만 바꿔치기 해서 여기는 이미 트레이닝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걸 freeze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최종값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넷이 그 사진의 특성을 잘 픽업한다고 다고 믿기 때문에 요 마지막 단, 요 리니어 레이어인데 그게 아웃풋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10개짜리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이쪽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쪽만 트레이닝. 이게 트랜스퍼 러닝.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해되셨네? 그러면 이제 코드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제 레즈넷을 어떻게 로딩을 하는지 거기서 이제 이미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를 어떻게 로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을 어떻게 다른 놈으로 대치를 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적에 기존의 웨이트들은 어떻게 프리즈를 하는지 트레이닝을 할 때 마지막 단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코드가 어디 있나? C410으로 했고요. 노트에 있을 텐데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타담으로도 돌리고 아담으로도 돌리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액큐러시는 50%, 55%가 나왔어요. CNN이 한 30% 나왔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알렉스넷은 아까 60%인가 나왔죠. 그죠? 이거는 그 레스넷에서 끝에 두 개를 고친 겁니다. 끝에 하나를 고친 게 조금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끝에 두 개 단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0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파담이나 아담이나 공이 55%가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 배치 사이즈 4라고 그랬네요. 여기 보통 제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컨트롤 하는데 그냥 4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배치 사이즈가 4고 한번 봅시다. 클래스는 이렇게 되고 패스는 여기 트레이닝이 끝나면 그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패스를 이렇게 저장하고요. 오케이. get cifar 10 데이터 로더 배치 사이즈 4 하면 로드 데이터 여기 있겠죠? 배치 사이즈가 4로 들어갔고요. transport to tensor 그 다음에 normalize 이렇게 한 거고 아까 리사이즈를 했었는데 여기 리사이즈가 안 들어가 있네. 아까 리사이즈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32 x 32거든요. 그러니까 토치 리사이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해주나? 어, 어, 알렉스넷 할때 리사이즈 해준 것 같은데 기억이 이거 안 해도 되나? 이거 해주는 게 로지컬한데 자동으로 해주나? 모르겠네요.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스넷이라는 게 그 이미지넷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인풋이 224 by 224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드가 돌아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레지넷 18 그래서 웨이트는 디폴트로 레지넷 18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토치 이게 그러면 레지넷 18 아까 레지넷 18 있었나요? 이게 레지넷 18 레지넷 34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레지넷 18을 사용한 거고
레즈넷 34 하려면 여기 34, 34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이거는 지금 프리 트레이닝 된 걸 가져온 거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프리즈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델 파라미터스 해서 require grade를 false로 해요. 네? 그래서 저가 끝에 두 개만 사용할 거예요. 사실은 끝에 두 개인데 그 맨 마지막 거는 아예 버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거는 이게 리니어 레이어고요. 인풋은 모르겠고 아웃풋이 1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왜냐하면 요거는 리니어인데 요게 모르겠고 아웃풋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버리는 거고 요거는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요거 트레이닝을 하고 요거 추가해서 요 두 개 레이어를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예. 소프트맥스 전에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맥스에는 웨이트가 없어요. 소프트맥스가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소프트맥스는 거기에는 웨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일단 모든 파라메터를 다 프리즈를 했고요. 맨 마지막 레이어는 언프리즈를 했어요. 근데 이게 레이어 하나가 아니겠네요. 아까 보니까 컴브 레이어가 두 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맞다면, 여기 레이어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컴브가 두 개 들어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언프리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인데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컴브 배치놈은 웨이트가 없는 겁니다. 컴브 1, 컴브 2, 파서블리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레이어 3개를 언프리즈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레즈넷 18 그러면 레이어가 4개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레즈넷 18 그러면 여기 레이어가 4개 있는데 각각의 레이어마다 요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컴브가 2개 있고 파서블리 스킵 커넥션 할 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개 혹은 3개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언프리즈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이 리니어 레이어인데 그거를 요걸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아웃풋이 512개인가 봐요. 이해되셨나요? 원래 오리지널 코드는 요것도 프리즈를 하고 요것만 가지고 어, 음,
요것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모델 FC가 뉴럴 네트워크 리니어가 512에서 1000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512에서 10으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모델에서 일단 여기 모델에 보면 아까 레즈넷 보면 기본적으로 간 다음에 레이어 1, 2, 3, 4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가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가고요. 기본적으로 가고 레이어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리지널 코드는 요것만 바뀌어치기를 했는데 저가 요 레이어 4도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레즈넷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요만큼 돌아가고 그 다음에 레이어 1, 2, 3, 4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위 요만큼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 트레이닝이 된 그 웨이트를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다 프리즈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웨이트가 지금 여기에도 웨이트가 있고요. 여기에도 웨이트가 있고 여기에도 웨이트가 있어요. 그 모든 웨이트를 다 프리즈를 한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언프리즈를 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프리즈를 한 거고요. 파라메터 require grade false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웨이트들을 트레인업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4는 true로 바꿨어요. 그래서 레이어 4,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새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요 마지막 단은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은 unfreeze 한 거예요. 요 나머지는 다 freeze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다 프리즈 한 다음에 여기는 언프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 있는 fully connected layer는 바꿔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사용을 했고요. 타담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모델을 세이브하고, 세이브된 거를 다시 로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액큐러시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저장을 하고 그 웨이트를 다시 로딩을 해서 테스트셋에서 액큐러시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이브하는지 어떻게 로딩을 하는지는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트레인에 있고 트레인에 세이브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고 로딩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로딩을 할 적에 보니까 디폴트를 로딩을 하고 잠시만. 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모델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지금 요 모델의 static이라는 게 아마 그 웨이트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static이라고 그러니까 딕셔너리일 거고 state라는 거는 웨이트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웨이트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의 깍대기는 지금 없어요. 그냥 웨이트들만 스테이틱으로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깍대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깍대기를 만들어 준 거고 여기다가 로드 스테이틱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웨이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 저장이 되는 게 모델이라는 게 모델의 그 스트럭처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웨이트만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웨이트만 스테이트라는 게 웨이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딕셔너리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웨이트들이 저장이 된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로딩을 하려면 깍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깍대기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냥 저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기 때문에 코드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웨이트들이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드 스테이틱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된 웨이트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 이게 제가 돌려보니까 맨 마지막 오리지널 코드는 맨 마지막 것만 바꿔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코드는 그러니까 요거가 없어요. 요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요것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저격이 4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언프리즈 해서 하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50 몇 프로가 나왔고요. 아까 알렉스넷이 60 몇 프로였죠. 잠깐만요.
이거 어저께 돌려본 겁니다. 어저께 61% 나왔죠. 네? 여기서도 다 언프리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존의 레즈넷이 그 사진에 특화돼서 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사진에서 특정한 시그널들을 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모델 4까지만 언프리즈 했는데 모델 레이어 3도 언프리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 돌려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레이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언프리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지 말고 여기서 돌립시다. GPU가 있으니까 여기서 돌립시다. 여기서 하는데 아까 레스넷 코드가 알렉스넷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윗단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여기를 오케이. 여기서 알렉스넷을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르넷 18이 나오죠. 근데 이게 레스넷 18이 여기 있어요.
레즈넷 18 가져왔고요. 프리즈를 해야죠. 프리즈하고 이거 언프리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프리즈가 되는 거고, 끝에 두 개 일단 언프리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막다는 바꿔치기를 해야 되고, 막다는 바꿔치기겠죠? 오케이. 넷이라고 불렀군요. 네, 그러면 여기를 넷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넷이라고 그러고, 다 된 거죠? 응, 다 됐네요. 그러면 런타임 이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글 거를 써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리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을 썼나? 타담을 썼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모멘텀을 썼군요. 이 코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알렉스넷 돌릴 적에는 그래도 좀 빨리 나왔었는데, 이거 배치, 배치 사이즈가 얼마인가? 배치 사이즈가 64네요. 아까 저 코드는 배치 사이즈가 3인가 4인가 어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배치 사이즈가 4로 되어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이거 좀 적네. 어, 1.42? 아까 로스가 어떻게 찍혔나 봅시다. 배치 10까지 가야 되는구나. 오,
이거보다 잘 나오겠는데? 로스 값이 확 떨어졌네. 2.3이고, 여기 1.4잖아요, 로스.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레이어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알렉스넷보다 딥합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가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그거밖에 없었죠. 알렉스넷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풀리 커넥티드는 시간 별로 안 걸릴 거고, 풀리 커넥티드는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컨볼루션은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가 지금 5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레이어 하나당 지금 레스넷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2개 혹은 3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4번 들어가니까 2개라고 그러면은 4, 3, 12에다가 처음에도 2개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가 훨씬 많아요. 알렉스넷은 5개인데 이거는 지금 15개 정도 되려나? 예? 사이즈를 줄여요. 시그널은 유지하고 사이즈를 줄여요. 처음에는 에버지 풀링을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맥스 풀링을 더 선호하더라고.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에버지 풀링이 먼저 나왔을 거야. 음,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죠. 맥스 풀링이 먼저 나왔다나. 이런 거는 챗GPT가 잘. 저는 요새 코드 보다가 조금 이해 안 되면 옛날에는 구글을 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챗GPT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챗GPT로 하고 챗GPT에서 대답하는 게 조금 아리까리하면 그때 구글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챗GPT가 대답하는 그 포맷이 한 열이면 7, 8개면 세티스팩토리한 것 같아요. 난 에버리 풀링이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챗GPT 얘기로는 맥스 풀링이 먼저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버리 풀링이나 맥스 풀링이나 시그널은 킵하면서 그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려고 그러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맥스 풀링을 많이 써요. 에버리지 풀링. 확실히 모스 값이 확 떨어졌죠. 그 대신에 확실히 늦어졌어요. 네? 그 코랩에 TPU 쓰니까 그 로컬 내 맥북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확연히 속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스톱해서 이 폭을 한 저기 배치 이 폭 하나만 해도 이거를 비탈 것 같은데 이거 스톱을 어떻게 하나? 이건 스톱은 interrupt execution interrupt 했고요. 이 폭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도 얘 걸 비탈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그 알렉스넷 같은 경우 이 폭을 10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10번 돌려서 로스값이 1.1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1.1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 하나만 돌려도 알렉스넷을 비탈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의 아이디어를 조금 역행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 된 거를 그냥 킵하고 맨 끝단 혹은 그 다음 땅만 조정을 하자는 건데 지금 이거는 레이어 2까지 조정을 하는 거다. 레이어 끝에 레이어 두 개, 레이어가 네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반은 킵하고. 네. 네. 첫 단에서 사진에 어, CNN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라인이나 그런 걸 픽업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로컬리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라인들을 이제 CNN이 잘 픽업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픽업을 하면 그 다음 단에서는 그 라인을 좀 컴바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그러니까 CNN은 굉장히 로컬리 보는데 그거를 그 다음 단에서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배치 700까지 가면 되니까 금방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코드에서 배치 사이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치 사이즈가 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안 된 케이스인 것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배치 사이즈가 64죠. 아까 여기 코드에서는 3이었는데 이거 64로 바꾸면 똑같아지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라스트 레이어하고 그러니까 레이어 4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레이어 4하고 레이어 3하고 풀리 커넥티드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코드는 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트레이닝을 하는 코드였어요. 근데 그거는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배치 사이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 700이 크시니까 로스 값이 확연히 알렉스넷 때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트랜스포러닝 뭐 어렵지 않죠? 아까 61%가 나왔었는데 알렉스넷이 저거 보기엔 그거보다 더 많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로스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모멘텀을 썼는데 아담을 쓰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타담도 써보시고. 오케이, 배치 700 나왔고요. 아까 그 알렉스넷이 로스가 1점 얼마였어? 배치 그 이폭 10 끝났을 때. 근데 지금 이번 이폭 1 끝났을 때 벌써 그거보다 훨씬 낮아졌고요. 사실은 배치 200만 돼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아까 알렉스넷은 그 석세스 레이시 한 60 몇 프로, 61%인가 됐었거든요. 지금 석세스 레이트 계산할 겁니다. 트레이닝 끝냈고요.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겁니다. 테스트셋에서.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트레이닝 할 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알렉스넷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알렉스넷은 컨볼루션 레이어 5개 있었는데 거기보다 많아요. 짱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CNN 톨 레이어에서 100단짜리 썼었죠. 그때 10% 나왔죠, 10%. 예, 그때 까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만 찍고 있더라고. 하나만. 예. 그리고 CNN으로 했을 때 30 몇 프로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으로 해서, 맨 끝단만 했을 때 30 몇 프로인가 뭐 그 정도 나왔었고요. 끝에 두 단 하니까 50 몇 프로까지 나왔고, 알렉스네드 하니까 60 몇 프로까지 나왔죠. 지금, 지금 이게, 레이어, 그러니까, 레즈넷이 레이어가 4개가 있는데, 끝에 두 단, 끝에 두 단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거 3개를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폭 한 번 돌린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